네, 안녕하세요. 직장인 경매 초보 락규입니다. 저번에 제가 한번 리뷰 드렸었는데, 5천 초반 주고 샀던 연립을 이제 지난주 금요일 날 한 6천만 원 정도 해서 이제 잔금까지 다 받았어요. 그리고 한 8개월 정도 월세 받았고, 한 800만 원 정도의 차익이 있었습니다. 아주 적은 금액으로 투자를 해서 그 투자금에 세금을 빼기 전이라고 따지면은 한 반 정도, 그러니까 2천만 원 정도 들어가서 1천만 원 정도 벌었다고 볼 수 있는데, 물론 세금을 좀 내야겠죠. 근데 제가 세금을 항상 그 세무사에 부탁을 했다가 요번에 처음으로 제가 한번 셀프로 해봤어요. 일단 중요한 건 세무사를 통해서 하면 5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의 수수료를 드려야 되고, 또 하나 이쪽에서는 납부할 때 간혹 전자 납부하는 방식이 아니라 방문해서 납부를 해야 되면 솔직히 시간이 더 걸릴 수도 있더라고요. 더 번거롭고. 근데 제가 오늘 셀프를 해보니까 한 10분 정도, 물론 저는 오늘 처음이어서 실수한 부분도 있었지만 한 10분 정도면 충분히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 오늘 영상을 준비했고요. 그러면 빠르게 제가 안내하는 법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도소득세를 내가 직접 낼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일단 홈택스 들어가시고 양도소득세 누르시면 이 화면이 나와요. 그럼 양도소득세 전자신고를 누르시면 되겠죠. 자, 누르시고 나서 이 간편신고에서 예정신고 작성 버튼을 누르시고, 그렇다면 이 화면이 나와요. 이제 이거를 내용을 확인을 했다. 확인 누르시고 닫기. 그럼 이제 이렇게 나오죠. 그럼 제 주민번호 이렇게 잘 맞나 확인을 해보고, 전화번호만 이렇게 빨간색 별 표시되어 있는 이 전화번호 입력을 하신 다음에 저장 후 다음 이동을 하면 됩니다. 근데 이게 보면 양도한 달에 이월 10일경부터 등기부등본 자료를 활용해서 조회를 할 수가 있나 봐요. 저는 이거를 사용하지 않았지만, 저는 이거를 지난 금요일에 마무리 잔금 쳤고 이제 오늘 그냥 시간 남는 김에 해봤었는데, 저는 오늘 한 거라서 이걸 사용하지 않았지만 이월 그렇다면 두 달 뒤 10일부터는 뭐 조회가 된다는 얘기인 것 같아요. 저도 이거 확인 안 해봤지만 뭐 이거 아니시면 충분히 써도 되니까 이렇게 제 전화번호 쓰고 저장 후 다음 이동 이렇게 누르시면 요 내용 나옵니다. 요 내용에서 양수인, 그러니까 내가 판매한 사람, 그 사람이 산 사람에 대한 주민번호는 매매계약서 보면 나와 있죠. 그래서 매매계약서 상에 주민번호를 검색을 하시고 확인 누르시면 이렇게 양수인이 확인됐다라는 메시지가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관계가 가족이면 여기 좀 뭐 체크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뭐 친인척 가족이다 이런 식으로. 근데 저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분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무관계로 표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무관계 등록하기 눌렀습니다. 자, 이제 여기 들어왔죠. 여기 왔으면 내 주택의 종류와 이제 세금을 어떤 구간에 세금을 내야 하는지, 뭐 2년을 갖고 있었으면 또 기본 세율이고 1년 미만, 2년 미만 다 다르죠. 그리고 주택 수가 몇 개이냐에 따라서 또 다 다르죠. 그래서 요거는 잘 모르시겠으면은 요 조회, 지정지역 조회나 조정 대상지역 지역 조회를 통해서 내가 갖고 있는 주택에 위치하는 곳이 조정지역인지 아닌지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요 바를 한번 눌러보면 이렇게 뜹니다. 근데 저는 이제 이 주택 같은 경우는 일반 주택에 들어가기 때문에 일반 주택 눌렀고요. 저는 지금 조정 대상 지역 내에 3개 주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걸로 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40% 표시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내가 양도 날짜, 그러니까 내가 잔금을 받았던 날짜, 지난주 금요일이니까 3월 19일 이렇게 적었고요. 그리고 취득 날짜는 또 제가 예전에 제가 잔금 쳤던 그 법무사분한테 연락을 드렸던 그 영수증에 보니까 날짜가 나와 있어요. 그리고 등기 필증에 보면 나와 있더라고요. 등기 필증 보고 제가 적었습니다. 내 이름으로 이제 등기가 변경된 날, 이렇게 등기 필증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매매계약서 보통 보면은 다 작성할 때 이걸 다 작성하죠. 토지 면적, 건물 면적 이렇게 다 작성하고요. 이제 여기까지 했으면 거의 뭐 다 끝났어요. 벌써 다 끝났죠. 이제 우리가 뭐 했죠? 제 전화번호 조회했죠. 그리고 이제 나한테 집을 사가신 분의 개인정보를 조회를 했죠. 등록을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내가 이 집을 언제 샀고 언제 팔았는지. 그럼 이제 뭐가 남았죠? 바로 금액이 남았어요. 이제 크기도 다 적었고 면적도. 금액 같은 경우만 적으면 되는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바로 취득가액, 필요경비, 이걸 입력을 해서 내가 차액만큼 얼마나 감할 수 있는지, 내가 세금을 얼마나 덜 낼 수 있는지 이 내용을 적으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요걸 딱 누르시면 요런 화면이 뜹니다.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여기서 이제 좀 실수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실수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는데, 여기 보시면 가장 많이 사용되어지는 이 매입가액, 취득세, 등록세, 그리고 법무사 비용, 영수증, 취득 중개 수수료, 영수증, 요 5개는 거의 필수라고 볼 수 있겠죠. 왜냐하면 내가 이 집을 샀을 때 대출을 받았으면 법무사 비용이 발생을 했을 거고, 내가 반대로 판매를 했을 때나 또는 내가 샀을 때 뭐 부동산 중개 수수료가 들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영수증을 꼭 입력을 하셔야 되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내가 이 집을 샀으면 들어가는 취득료세랑 샀던 금액 요거 다 적으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하나를 선택을 하시고 여기 지급 금액에다가 내가 얼마의 비용이 들어갔는지를 적는 거죠. 그리고 뭐 이렇게 선택 보시면 나와 있어요. 현금 영수증 뭐 이런 거 나와 있는 것 같은데, 여기서 등록하기 또는 조회하면 다 나오더라고요. 제 이름으로 했던 어떤 이런 세금 계산서 끊어준 거, 현금 영수증 해준 거, 이런 거는 다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당되는 금액을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이제 실수했던 거는, 저 일단 등록세를 여기다 안 넣었고요. 그리고 제가 취득 중개 수수료, 살 때는 경매로 샀지만 팔 때는 부동산을 통해서 팔았거든요. 근데 제가 팔았을 때 중개 수수료를 생각 못 했어요. 그래서 이미 내고 돈도 다 냈지만 내일 전화해서 좀 다시 백할 수 있는지, 다시 좀 수정할 수 있는지 요걸 좀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여기에 요거를 이제 들어가신 비용이 제일 중요하죠. 그리고 또 하나 큰 게 있죠. 내가 만약에 이 집에 있어서 뭐 보일러가 고장나서 수리했다. 수리는 안 되고 교체했다. 교체 비용도 이 세금에서 또 감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일러 교체 비용이나 샤시 교체 비용 같은 경우, 이런 경우는 이제 이런 세금을 좀 덜 낼 수 있게 필요 경비에 포함시켜 준다. 요거 참고해서 알아봐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필요할 때는 요거 당연히 있으면 여기 안에 매매계약서도 있고, 요 중개수수료, 영수증, 등록세, 취득세 냈을 때 우리가 법무사 선생님을 이용을 했으면은 우리 법무사 선생님이 발행해주신 영수증 요 날짜 잘 보시고요. 그리고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추가적으로 저는 이걸 없어요. 이거 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근데 간혹 있으신 분들은 다 되는 게 아니에요. 도배장판은 안 돼요. 도배장판은 따지고 보면 소모품이죠. 그러니까 소모품은 안 되고 기능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수리했던 그런 거, 대표적으로 샤시 교체나 보일러 교체, 요 2가지만 일단 된다고 생각을 하시고 요건 한번 검색을 해보시면 더 잘 나올 거예요, 내용이. 그래서 어떤 것들이 필요 경비에 해당이 되는지에 대한 거를 이제 좀 뭐 관련 뭐 계약서나 또는 영수증이나 뭐 이런 것들을 좀 준비해서 여기다 입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입력을 하면 이제 이렇게 전반적으로 다 이렇게 더해져요. 지금 제가 다 이걸 지워놔서 좀 그런 건데, 이렇게 다 지워지고 여기까지 입력을 했으면 이제 거의 다 끝난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제 여기서 우리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이 주택을 샀고 팔았고 누구한테 팔았고 얼마에 샀고 뭐 돈이 뭐가 들어갔고 다 했잖아요. 이제 중요한 게 뭐죠? 양도소득 기본 공제를 할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금액을 적어서 이렇게 하시면은 끝났고요. 그러면 바로 신고서 제출 누르면 이렇게 완료됐다라는 메시지가 뜹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결국에 이제 마지막으로 접수증을 한번 확인해 보고, 내가 확인했으면 신고해서 확인했다 누르고요. 근데 저는 좀 실수를 했기 때문에 월요일날 수정을 해야겠지만 여러분들은 실수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렇게 보면요, 이게 마지막 화면이거든요.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이 금액이 얼마고 한 건에 대한 이 금액이 얼마인데 요거를 바로 납부할 거냐, 아니면 납부서로 출력해서 뭐 은행 방문해서 납부할 거냐, 아니면 가상 계좌번호를 받아서 이체할 거냐, 이건데 전 이거를 선택을 했죠. 이거를 선택을 하면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은행인데, 하나은행 같은 경우는 바로 이제 바로 뭐라 그러죠? 내가 이체를 안 해도 뭐 낼 세금이 있다 이렇게 뜨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저는 그걸로 이체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체하면 끝난다. 그리고 이렇게 준비물 잘 보시고 필요 경비 뭐가 있는지 잘 보셔서 사용하신 분들은 꼭 준비하시고요. 제일 중요한 게 바로 이거죠. 내가 예를 들어 1,000만 원의 차액이 있다. 근데 내가 이 1,000만 원 중에 뭐 예를 들어 등록세, 취득세가 한 100만 원 들었다고 100만 원을 더 내야 될 거를 안 내게끔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하나씩 이거를 제일 많이 할 수 있으면 제일 많이 하는 게 사실은 내가 다 찾아야지 내가 세금을 덜 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 제일 중요하다는 포인트 말씀드리고요. 셀프 이 양도소득세 신고를 통해서 저는 또 10만 원 정도를 더 아낄 수 있었습니다. 참고로 제가 세무사보다 좀 다를 수 있는데, 예전에는 이거를 도와주셨던 분이 있었어요. 근데 이거를 맨 마지막에
납부하기가 아니라 납부서 출력으로 해주셨나 봐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은행으로 방문을 해서 돈을 내야 되는 좀 번거로운 시스템을 제가 한번 경험해봤는데, 이렇게 간단하게 가상계좌번호 받아서 입금을 하면 될 거를 내가 직접 했으면 굳이 돈 줘가면서 5만원 10만원씩 들어가면서 이렇게 출력을 받아가지고 내가 직접 방문해서 입금을 해야 되는 이런 번거로움을 한번 경험을 해보고 제가 오늘 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너무 복잡한 어떤 주택이 엮여있지 않으면 이런 간단한 거는 한번 해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10분 안에 다 할 수 있거든요. 저도 이거를 찾아보고 뭐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했었는데, 여기 보시면 모르시면 여기 앞에 물음표 누르시면 다 자세하게 설명이 나와요. 물음표 나중에 꼭 모르시면 물음표 꼭 한번 눌러 보시고요. 이 물음표, 그러니까 이거 되게 간단하거든요. 어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잘할 수 있다라는 거 이렇게 자신감 갖고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